신데렐라 게임 리뷰와 예상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윤성우가 공항 게이트를 통과하던 순간부터 혜성그룹 저택 내부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 시간 해외 지사에서 지내며 회사를 한 발 떨어져 지켜봤던 윤성우가 드디어 돌아온 날, 저택 안하인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던 신여진은 노려보듯 시선을 던지면서도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은총이 문제로 여러 갈등을 겪어온 집안이었기에 윤성우가 돌아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두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성우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안색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일부 임직원들의 시선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저택 안 곳곳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들을 훑어보던 윤성우는 현관에 들어선 순간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거운 침묵이 그 자리를 대신했고 조금 후에야 천천히 신여진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돌아올 줄 몰랐나? 신여진이 짧게 기침을 하더니 꽤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이른바 남편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돌아올 거면 진작 오지. 지금 와서 뭘 하겠다는 거지? 윤성우는 대답 대신 은총이 이름부터 꺼내며 무겁게 운을 뗐습니다. 은총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신여진은 눈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내 손자에게 관심이나 있었나?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머무르든 나가든 알아서 해. 복도 끝에서 이 대화를 살피던 구하나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인사를 건넬 뻔했습니다. 하지만 신여진 앞에서 감히 끼어드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구하나도 은총이와 떨어진 상태가 길어지면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윤성우가 돌아온 이상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들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윤성우는 신여진의 단호한 태도를 예상했다는 듯 미세하게 입술을 깨문 뒤 그대로 현관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아온 가장의 기운에 이미 저택의 공기가 뒤틀리는 듯했습니다. 윤성우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짐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이야. 회장 자리도 되찾고 은총이에게도 자유를 줄 거다. 이 말은 곧 신여진에게 보내는 전면전 선언처럼 들렸고 그 순간 거실 안에 서 있던 모든 사람이 경직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여진은 무뚝뚝하게 흘끗 윤성우를 쳐다봤습니다. 떠났던 남편의 강경한 눈빛에 혜성그룹 내 권력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윤성우가 가만히 방관하던 과거와는 달리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귀환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혜성그룹 전체를 뒤흔들 태풍의 서막임을 예감한 이들은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성그룹 임직원들은 윤성우가 한동안 해외 지사에서 머물던 시기에 신여진이 어떻게 회장 자리를 지켜왔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능력 있는 대표의 모습이었고 신여진 특유의 결단력 덕분에 회사가 업계 2위까지 성장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밝혀진 사실은 윤성우와 신여진이 정식으로 이혼하지 않았으며 신여진이 법적 부인의 지위를 유지한 채 회사와 가족을 움켜쥐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구하나는 윤성우가 남기고 간 서류 더미 속에서 심상치 않은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가짜 딸 프레임으로 몰려 괴로워했던 시간 동안 신여진은 물밑에서 수많은 작업을 벌인 모양새였습니다. 은총이를 붙잡으려 시도하고 구하나를 멀리 떼어내려 했던 이유가 모두 신여진의 권력 유지를 위한 퍼즐 조각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 구하나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주방에서 은총이를 마주칠 때면 구하나는 늘 웃으려 했었지만 아이의 눈빛에도 우울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구하나와 더 이상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윤성우는 구하나에게 서류를 건네며 구체적인 조작 흔적을 지적했습니다. 이 문서에 적힌 내용대로라면 신여진은 윤성우 가문 지분 절반 이상을 임시로 넘겨받았네. 정말요? 이게 다 몰랐던 일이에요. 구하나는 깜짝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윤성우는 날카로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뒤늦게 알았어. 이대로 두면 은총이는 계속 권력 도구로 이용당할 거다. 저녁 무렵 임원들은 갑작스럽게 윤성우가 실질적인 대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여진은 부드러운 미소로 대응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회사 안팎이 혼란에 빠진 지금 신여진은 가족들에게 내 방식이 옳다는 태도를 고집했습니다. 은총이를 상속 구조에 끼워 넣어 모든 걸 붙들겠다는 속셈을 숨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구하나는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한평생 가족 사랑이 그리웠고 은총이를 지키고 싶었지만 현실은 점점 비틀려만 갔습니다. 윤성우가 의지를 다지는 모습에 구하나도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를 권력에서 풀어주겠다는 윤성우의 결심은 전과 달리 단호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묻어둘 수 없으리라는 예감이 강하게 엄습했습니다. 은총이가 신여진 손에 붙들려 생기를 잃어가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을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구하나가 어떻게든 은총이를 되찾으려 해도 혜성그룹 안팎에 깔린 가짜 딸 프레임에 가로막히기 일쑤였습니다. 그 프레임이란 것이 신여진이 회사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교하게 조작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구하나가 얼마나 울며 호소해도 진짜 가족이 아니다라는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윤성호는 더 참지 못하고 저택 거실에서 신여진을 집요하게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아이를 이용하지 마. 은총이는 구하나 곁이 더 편안할 거다. 신여진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마음대로 떠난 사람이 뭘 알아. 은총이는 내 손자야. 누가 감히 참견해? 구하나는 한쪽에 서서 망설이다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은총이가 하루하루 힘들어해요. 제발 은총이를. 신여진이 비웃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네 말 들어줄 이유가 없지 않니? 네가 뭔데? 구하나는 할 말을 잃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윤성호는 그런 장면을 지켜보면서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은총이 마음이 무너질 게 뻔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밤마다 깨어 울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거의 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윤성호는 밤늦게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예전 문건들을 뒤져갔습니다. 차곡차곡 쌓인 증거 자료와 은총이 관련 서류 그리고 구하나가 건넨 여러 기록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윤성호는 서류 더미를 넘기다가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신여진이 회사 문제만이 아니라 아이 인생까지 이렇게 자의적으로 휘두르면 안 되지. 더는 봐줄 수 없겠군. 윤성호는 독백처럼 내뱉은 뒤 손에 쥔 펜을 꽉 쥐었습니다. 구하나에게 걸려온 전화로 은총이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다시 확인한 순간 윤성호 마음속 결정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은총이만은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단순한 의욕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때가 왔다는 예감이었습니다. 더는 뒤로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윤성호가 회사 안건들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자 신여진이 쌓아올린 지배구조는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들은 예전부터 혜성그룹 진짜 주인은 윤성호라는 사실을 은밀하게 수군거렸고 윤성호가 돌아온 이상 입장을 바꾸는 이들도 속속 생겨났습니다. 임원 회의에서 윤성호가 직접 나서서 보고받고 질문하자 회의실 공기는 묘하게 흐트러졌습니다. 신여진은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에 살짝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나서는 이유가 뭐야? 해외에서 자유롭게 지내다 갑자기 관심 있는 척? 윤성호는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혜성그룹과 가족이 어떤 상태인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느꼈다. 이사들 사이에서도 작은 귓속말이 오갔습니다. 혜성은 원래 윤성호가 주인이었다. 신여진 회장 권력 진짜 끝나려나? 같은 반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여진은 이런 분위기를 잠재우려 더 강압적인 조치들을 선언했습니다. 문제 인사들을 재정비하고 은총이 관련 이슈를 아예 입 밖에 내지 못하게 막으려 했습니다. 혜성그룹 내부 게시판엔 회사 소문 유포 금지 공지가 떴고 신여진이 마치 손자 문제로 협박당하고 있다는 식의 글들이 불쑥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구하나는 윤성호의 움직임을 보며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억울하게 몰린 사건들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릴 것 같았습니다. 신여진이 은총이에게 매달려 손자를 지키겠다며 극단적으로 행동할수록 정작 내부 시선은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우연히 황진구를 만난 구하나는 잠시 얘기를 나누려 했지만 황진구는 미안함을 떨쳐내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듯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구하나는 억지 미소로 대충 인사를 건네고 지나쳤습니다. 윤성호는 이 기회를 틈타 확실히 판을 뒤집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총이를 지렛대로 신여진이 흔들리는 지금이야말로 혜성그룹의 지배 구도를 완전히 갈아엎을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구하나를 불러 이런저런 계획을 언급하던 윤성호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 문서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을 보자. 신여진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기엔 우리 가족 모두가 더 심각한 상처를 입을 거다. 구하나는 크게 끄덕였습니다. 더는 뒤로 물러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회장실의 균열은 분명했으며 그 틈새를 파고들어 모두가 기다려온 진실을 드러내야 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점점 단단해지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신여진이 무섭고 권력에 맞서는 일이 두려워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은총이가 권력 도구로 전락해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윤성호는 집무실에 구하나를 불러 신여진이 과거에 꾸민 정황들을 세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가짜 딸 프레임을 씌워 구하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한 흔적, 잘못된 유전자 검사지로 혼란을 부추긴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폭로할 때가 왔다고 본다. 더 늦으면 아이도 너도 모두 잃게 될 수도 있어. 구하나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언론에 이 모든 조작 사실을 공개할게요. 제가 주저앉으면 은총이도 위험하니까 더 미룰 수 없어요. 윤성호는 자료가 가득 든 파일을 건넸습니다. 여기엔 신여진이 그동안 해온 조작 흔적이 담겨 있다. 필요하면 내 증언도 서슴지 않을 생각이다. 구하나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한때 신여진이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길 바라던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그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손에 쥔 파일 안의 증거들은 구하나를 향한 음모와 배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구하나는 심호흡을 하며 파일을 한 장 한 장 살폈습니다. 은총이와 찍은 사진, 위탁모 서류, 그리고 조작된 혈연관계 증빙 서류까지.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연함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곁에서 구지은과 구지창도 우리가 도울게 라며 구하나를 격려했습니다. 조금만 힘내요. 구지은이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구하나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성호의 네가 주저앉으면 은총이를 영영 잃는다는 한마디가 온종일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은총이를 지키려면 모든 걸 건 승부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구하나는 휴대전화를 들고 기자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떨림이 없진 않았지만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폭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거실에서 신여진을 마주보고 선 채 간단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혼하자. 그 한마디에 혜성그룹 저택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신여진이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드디어 드러내는군. 나한테서 뭐든 빼앗아갈 심산이겠지? 윤성호는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은 톤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네가 쥔 권력도 은총이의 미래도 더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거다. 신여진은 씩 웃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차피 스스로 떠나놓고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뒤집겠다는 거냐? 폭로 같은 수작 준비 중인 거 다 안다. 최명지와 윤세영도 이미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엄청난 로비와 불법 수단까지 총동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서류가 새어나가지 않게 막으려 애를 썼고 구하나를 정신질환자로 몰거나 윤성호가 가정 파탄을 일으켰다는 프레임까지 시도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구하나는 윤성호에게 이미 언론과 접촉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폭풍 전야 같은 긴장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은총이를 지키기 위해 회장 권력까지 움직일 각오를 다진 순간이었습니다. 구지은과 구지창은 조마조마한 시선으로 구하나를 지켜보았고 황진구도 복잡한 표정으로 멀리서 상황을 관망했습니다. 윤성호는 한 번 더 신여진을 향해 단언했습니다. 네가 어떤 방법을 쓰든 난 막을 것이다. 서로 치열하게 싸워야겠지.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신여진이 반박하려는 찰나 최명지와 윤세영이 들어서며 거세게 항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함부로. 언성이 높아지자 지방 공기는 일순간 폭발 직전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모든 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과 이권 다툼이 이제 완전히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가족으로 이어졌지만 이제는 서로 물고 물리는 적이 된 집안. 어떤 결말이 기다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여기부터가 진짜 진흙탕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